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러분이 다시 힘차게 만나 뵙겠습니다. 벌써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 뭐 당연하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만 국가보안법을 거의 잡지를 않았어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들을 거의 잡지를 않았습니다. 2017년에서 21년 5년간 문재인 좌파 정권에서 검찰이 검거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모두 이게 31명, 물론 이 31명은 찬양 고무 혐의로 검거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 그 직전 5년간과 비교하면 어떠냐? 그 직전 5년 2012년에서 16년 이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입니다. 검거 인원이 모두 438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5년 문재인 좌파 정권 때는 모두 합쳐서 112명이 검거됐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좌파 정권 들어서 갑자기 국가보안법 사범들이 줄었다는 뜻인데, 그것도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는 것인데 과연 그럴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좌파 정권이 들었으면 간첩들이 하나라도 더 왔으면 더 왔지 덜 왔을 리가 없습니다. 또 좌파들이 자기네 세상 만났다고 함부로 떠들고 행동을 해서 국가보안법 고무찬양을 비롯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 더 늘었으면 늘었지 줄었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검거된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5년 동안에 438명이었는데 문재인 좌파 정권 5년 동안에는 112명으로 4분의 1로 줄은 겁니다. 특히 이 고무찬양, 찬양 고무 부분은 이명박 박근혜 5년 동안에는 249명이었는데 문재인 때는 31명으로 8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이건 문재인이가 직접 이렇게 발언한 것과 연결이 될 겁니다. 문재인이가 2017년 대선 후보 때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 찬양 고무 그런 조항들은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건 뭐 좌파들이 국법법 폐지 중에서도 특히 고무찬양죄 부분은 잘못됐다 뭐 이렇게 수도 없이 주장해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의 정우택 의원은 이 점을 지적하면서 문재인의 발언을 신경 쓰고 눈치 보면서 경찰이 수사해야 될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들도 대충 봐준 것 아니냐, 이런 이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것이고요. 실제 경찰은 안보 수사 인력과 예산을 감축하고 안보 비경력자들을 대거 안보 수사 지휘부에 배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안 잡은 것도 있고 비전문가들이 지휘부가 되면서 실력이 없어서 못 잡은 것도 있고, 그 결과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 5년 동안에 비해서 문재인 좌파 정권 5년 동안에 그 숫자가 4분의 1로 줄었다. 이게 간첩들이 줄어들었거나 또는 반체제 종북 주사파가 줄어들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그러나 저나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간첩들과 종북 주사파들은 늘으면 늘었지 절대 줄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수사 검거 실적이 이렇다면 이거야말로 문재인 좌파 정권이 종북 주사파 정권이고 종북 주사파 세력을 옹호한 정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 아침 제가 정론 일침 7곡지 준비했습니다. 북한이 뭐 무력 시위를 한답시고 진짜 안 하던 짓까지 하고 있는데 전투기를 띄웠어요. 이번에는 12대를 띄웠습니다. 우리 측에서 30대의 최신의 전투기를 띄워서 대응을 했는데
만약에 공중전이 붙었다면 그 12대 몇 분 안에 전원 격추됐을 겁니다. 자, 이스타항공과 관련된 이 수사 뒷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이스타항공사에 있는 컴퓨터, 뭐 인트라넷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압수수색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스마트폰과 함께 인사자료가 들어가 있는 이 컴퓨터, 이건 눈앞에 두고도 경찰은 확보를 못했어요. 수사보고서에 컴퓨터를 확보하지 못해서 기소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 검찰이 아주 손쉽게 이 컴퓨터를 찾아냈습니다. 그거는 저 같은 수사 문외한도 현장에 나갔으면 찾아냈을 거예요. 왜? 책상 위에 그대로 있었으니까. 이거 경찰이 도대체 뭐 한 겁니까? 예, 이 경찰의 봐주기 수사 또는 명백한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이준석이가 추가 징계,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반 지금 받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1년이 더 징계가 내려진 거니까 계산을 해보면 2004년 1월까지는 당원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뭐 사실상 퇴출됐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아침 댓글에 그냥 쫓아내지 그 뭐 산소호흡기를 끝까지 달아주냐, 이양이가 좀 너무 모질지 못하고 단호하지 못했다, 뭐 이런저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저는 사실 대세에 관계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쯤 했으면 나머지는 경찰과 검찰에 맡기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뭐 이미 그렇게 1년 당원권 정지라고 하는 추가 징계를 내리고 이 사안을 끝을 내버렸는데, 뭐 이걸 갖고 다시 재론하는 것 뭐 그렇게 좋은 방법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준석이를 거론하는 것부터 이준석이를 도와주는 거가 될 겁니다. 완전히 끈떨어져서 저기 어디 이제 국민들 눈에 보이지도 않게 처박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자꾸 우리가 징계가 약하다, 더 징계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노이즈 마케팅을 결과적으로 도와줄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해 공무원이 월북한 것이 아니라 근무하던 함정에서 실족을 해서 표류를 하다가 북한군의 총에 맞아 죽었다. 이게 이제 우리 고 이대준 씨의 유족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주철현이라는 국회의원이 근무 중에 몰래 나가서 다른 짓 하면, 뻘짓거리 하면 그게 무슨 공상이냐, 이걸 국무회의 국감장에서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고인의 이 행동을 뻘짓거리라고 비하한 겁니다. 사자명예 훼손에 저는 저촉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게 국감장에서의 발언이기 때문에 사법적 처리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면책 특권이 있어서요. 그러나 이자의 그 발상, 이자의 발언, 이게 어디 주철현이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좌파들이 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주철현이가 망언을 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뻘짓, 진짜 뻘짓은 문재인 좌파 정권의 기상청에서 했다. 뭐 이거 잠시 후에 제가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만, 들으시면 정말 황당 허탈하실 겁니다. 또 다른 뻘짓이 있습니다. 이건 규모가 꽤 커요. 문재인 케어입니다. 이것들 정말 빤히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빤히 알면서도 이걸 국민들한테 계속 속였어요. 한정 거덜내고 국민 건보 거덜내고 뭐 이제 남아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정권 하나 잘못 뽑아 놓으니까,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 놓으니까 5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나라가 완전히 너덜너덜 거덜이 나버렸습니다. 예, 오늘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학식 1,000원의 함정이라는 주제로 제가 학식은 학교 식당입니다. 예, 1,000원 갖고 학교 식당에서 학생들이 한 끼를 해결한다니까, 야, 그게 가능하냐 싶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에 심각한 함정이 있다. 좌파 포퓰리즘의 아주 전형적인 한 사례다. 이런 칼럼이 있어서 시간이 허용되면 이 문제까지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고성국 칼럼은 세종시 제2대통령실 건설 원점 재검토를 제가 주장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수도 이전 또는 행정수도 건설이라고 하는 좌파들이 추진하려고 했다가 좌절된, 이것이 변형된 형태로 윤석열 정부에서도 추진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좀 내려고 합니다. 오늘도 주제들도 다양하고 내용들도 좀 깊이 들여다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시간이 조금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진행해서 10시에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